마지막 48시간.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마지막 득표 활동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당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일정을 통해서 저희가 후보들의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저 화면 속의 모습은 문재인 후보가 강릉으로 향한 모습입니다. 화재 현장에 직접 찾아서 현재 피해 상황 보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원래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다른 후보들, 안철수 후보나 또 다른 유승민 후보들도 강릉 현장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해요. 지금 화면 속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역시 강릉의 화재 현장을 찾은 모습입니다. 자, 유승민 후보의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유승민 후보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하고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릉으로 가서 화재 피해자들을 위로를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심상정 후보입니다. 역시 심상정 후보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단 강릉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 가족을 보내서 또 표심에 상당히 호소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저 장면은 역시 오늘 유세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아무래도 재난이 나면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다 던지고 싶으신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오늘 같은 강릉 화재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 못했던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강릉 삼척, 그 다음에 이제 성주까지 이제 지금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월호의 어떤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리더가 어떤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상당히 국민의 여론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전이 막판 선거전이 하지만 후보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어떤 후보 선거전보다는 실제로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가서 누구를 위로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 것들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오늘 후보들이 앞다퉈서 강릉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마지막 48시간 유세 동선과 전략입니다.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문재인의 48시간 광화문 투대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투대문이 무슨 의미인지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일정 보실까요? 강원도에서 시작해서요. 충청, 호남. 일단 영남보다는 본인이 좀 득표가 유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충청과 야권의 심장 호남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마지막 유세는 광화문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일정은 나와 있고요. 이 네 가지는 저희가 붙여본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유세 전략 키워드입니다. 정권 교체.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선. 전국 1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지역을 봐도 우리가 각 지역 다 1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농단.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을 이 정권 연장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미고 개혁과 통합은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국정농단을 너무 강조하면 또 적폐청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과도 손을 잡겠다 해서 통합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영구 소장. 저희가 본 이 문재인 후보의 이 핵심 키워드 마지막 전략 맞나요? 네, 시청률 상위를 랭크하는 프로답게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강원 이거 뭐든지 잘해요. 강원, 충청, 호남으로 해서 내일은 영남, 충청, 서울로 해서 전국을 X자 형태로 국민통합형 유세를 마지막 48시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진보 야권의 40% 고정 지지층 결집되었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통합 행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51%의 과반 득표를 통해서 대선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토대를 만들겠다. 단독 과반 집권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인 거라 생각하고요. 대선까지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부동층인 중도층과 일부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 보수층까지도 이번에 마지막 세몰이 유세를 통해서 밴드웨건 효과로서 당선 가능성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그런 효과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유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투대문이라는 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투표를 해야 대통령이 문재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신감이 넘치는 이 후보의 행보 그리고 관련한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사전투표 26% 무려 1,107만 명 보셨습니까? 1,10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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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만 명.
대단하죠. 저는 오늘 약속대로 이 유세 마치는 대로 홈카페 가서 프리어그 하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투표, 땅이 두 쪽 나도 투표. 투표로 투대문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투대문 한 세 분만 외쳐보실까요? 투대문! 최소한 50% 과반을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래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표심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막판에 이렇게 어기야요 차는데 이 흥겨움이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내부 분위기랄까, 관련한 어떤 전략이랄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유세 지점도 그 런어웨이 형태 네. 패션쇼장을 방불케 하는 광장에서 네. 런어웨이 그렇죠. 무대를 만드는 이유도 아마 2040 세대들의 그 전국교체 열망을 고스란히 이번 대선에 담아내겠다라고 해서 그런 네. 유세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후보는 그 당내에서의 그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국민들에게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오만하게 비치는 것을 가장 주의하지만 내부적으로는 40% 지지율을 넘어서서 51% 과반 득표를 위해서 네. 중도 통합 행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 측 관계자 얘기인데 왜 마지막 유세를 광화문에서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유세는 촉불과 소통과 개혁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 국민 대통합 대통령화 목표 향해 동서남북 종횡무진적인 기동유세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촉불과 국민통합이 잘못하면 어울리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촉불 민심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너무 크고 적폐청산 요구가 큰데 적폐청산도 해야 되고 네. 국민통합도 해야 되고 문재인 후보가 이 양손에 이 그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는데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죠. 사실 그 국민의 어떤 개혁 열망도 받아내야 하지만 예. 생각이 다른 국민들까지도 자기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내는 게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 광화문 가려고 하는 건 이제 촛불 민심의 이제 상징성 때문에 가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사실상 광화문 시대 대통령을 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건데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화문에서 하는 그 상징성 플러스 예. 강남으로 그 이후에 강남으로 가겠다라는 걸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는데. 네. 가다음에 강남으로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유세는 이제 강남으로 가겠다는 건데 예. 저거는 사실상 그 강남 아니면 사실상 보수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예. 늘 총선 대선하면 강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근데 이게 사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의 이 막장 공천으로 인해서 예. 사실상 강남을에서 최초로 24년 만에 그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고요. 지금 네. 실제로 한 40% 정도까지 야당 후보들이 득표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힘을 몰아서 예. 강남에서도 후보 구도상 50% 육박하는 득표율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통해서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보수의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어떤 열망들을 갖고 네.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리고 50% 넘기겠다는 건 딱 한 가지겠죠. 네. 결국은 그 120석의 의석 정의당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과반이 못 넘죠. 예. 예. 국민의당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과반이 살짝 넘는데 선진화법엔 못 미쳐요. 네. 결국은 압도적 국민적 지지 하에서 국정을 하에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정권에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건 국민 여론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후보 기호 2번은 무슨 소리냐. 골든크로스가 이미 일어났다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지금 동남풍을 몰고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울산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천안, 그다음에 서울. 그러니까 유력한 마지막 유세 현장이 서울역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유세를 48시간 동안 막판에 펼친 다음에 본인이 지금 호소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비정규직
경비원이었고 어머니가 까막눈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해왔죠.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 북핵 위기, 내가 트럼프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김정은 까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보수들의 안보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북 좌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척결을 하겠다. 안보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경제 살리기 부분에 있어서는 강성 귀족 노조 이거 내가 이 문제 확실히 잡겠다. 경제도 살리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전형적인 경부선 유세를 펼치는데요. 그러니까 영남을 네. 기반으로 해서 중부권 수도권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기간 전에 했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네. 실버크로스 소위 말해서 홍준표 후보가 10%대의 지지율에서 20%대 지지율로 올라가면서 2위를 한 일부 조사도 나오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그 상승 동력이 1등을 위협할 정도의 양자 대결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네. 가지 대목에서 의심 가는 게 있는 게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PK 지역의 민심이 온도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안보라든가 고연령층이 좋아하는 그런 그 시골 보수들을 선호하는 그 표는 결집했는데 소위 말하는 서울 보수라고 하는 합리적인 서울 보수요? 예, 합리적인 보수층, 그 개혁적 보수층들이 홍준표 후보의 저 막말이라든가 돼지 흥분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인해서 그 표를 모아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머물 것인가 예. 이 두 가지 고비를 넘지 못하면 아마 1위 후보와의 격차 또한 예. 좁히기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양강구도다. 이제 1등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북 안보 거짓 국민 여러분들이 밝혀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위장보수 가면 국민 여러분들이 밝혀냈습니다. 9월 9일은 영남이 뭉칩니다. 호남의 사전투표가 높았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반반으로 갈렸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 내가 이거 잘할게. 자, 이재명 차장, 이 홍준표 후보의 이런 어떤 일정과 그 다음에 야, 이거 내가 양강구도야. 광송 귀족 친북좌파 서민 대통령 이거 가지고 분명히 문재인 후보 위협할 수 있어. 내가 당선될 거야. 라는 이런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이번 대선의 마지막 승부는 결국은 60대 이상의 보수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좀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60대 이상이요. 60대 이상의 이제 보수층들이 결국 홍준표 후보는 마지막까지 그 후보층들을 그 보수층들을 투표장을 끌어내는 게 예. 예. 전략이고 마지막 목표인 거죠. 그래서 계속 뭐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일정을 좀 보충하면 서울역을 지나서 네. 홍준표 후보도 강남을 갔다가 홍대를 가게 됩니다. 아, 네. 홍대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강남을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보수층을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따라서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층을 다시 다독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강남을 이제 똑같이 내일 마지막 공략을 하고요. 마지막 장소 이제 홍대에서 젊은 사람들 만나겠다는 건데 네. 결국 이제 젊은 층에서 지금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어떻게 좀 만회를 하지 않으면 예. 본인이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층을 상대로 네. 내가 너희들 롤모델이다. 그렇죠. 내가 사실은 진짜 흑수저에서 이렇게 성공한 예. 사람인데 왜 나를 싫어하느냐 이러면서 네. 이런 식으로 어필했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일 진짜 골든크로스 이룰지 그거 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제가 보충드리면, 예. 그러니까 서울역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역은 아까 이제 촛불 민심을 얘기했는데 광장의 민심이 촛불 민심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 시청 광장으로 이루어지는 태극기 민심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역적으로 택한 것 같고 네. 메시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경비원 아들도 네. 까막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있는. 세상 만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 본인도 아버지는 케냐 출신이고 케냐 네. 2세 아닙니까? 네. 어머니는 미혼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런 얘기 네. 사실은 던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저 메시지는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인데 거기서 그것이 개인의 어떤 기회의 창 그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지금 그게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예. 예.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좀 나아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일정과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충청을 갔다가 대전, 이제 카이스트 근방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데 대전은 국민의당 창당대회도 대전에서 했었고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도 대전입니다. 그런데 호남과 영남,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쥐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전통적 지지층이 호남, 그 다음에 영남의 보수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과 호남 마지막 48시간 유세 일정에서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도에 집중하고 있고요. 키워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미래, 항상 뭐 4차 산업혁명 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합. 야, 진보고 보수고 통합이 중요하지 패권 세력을 교체하는 게 중요한 얘기를 항상 합니다. 기적. 이 기적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지금 잘 나가다가 좀 여론조사상 꺾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봄에, 작년 봄에 있던 총선처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녹색 정치혁명, 기적과 같이 묶어서 우리 국민의당의 녹색 정치혁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특별히 보수층을 위해서, 진보층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처럼 나에게 표를 몰아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이런 전략은 이현종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48시간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지막 네. 유권자들이 정말 투표장에 들어가서 찍을 때 네. 제일 마지막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찍을 것인가. 이제 그걸 주겠다는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전략은 결국은 미래와 4차 산업혁명, 미래와 4차 이어진 산업혁명. 바로 일자리 문제. 네.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충청 그 대전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지금 첨단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국민의당이 출발이 바로 이제 대전에서 했고 출발이 또 대전에서 경선 했고요. 승리도 이제 대전에서 했고 마지막 어떤 선거 유세 끝도 대전에 함으로 해서 네. 좀 미래를 가겠다 네. 이런 이미지들을 좀 이제 각인시키면서 정말 흔들리는 유권자들이 정말 그 투표에 들어갔을 때 머릿속에 미래 이것만 남겨두자 네. 아마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표심의 공략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이 김현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장본인이 김현철입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친박 부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국론은 분열이 되고 국가는 파탄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제 5월 9일 기적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적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5월 9일 날 기적 만들기로 패널분들은 결심하셨습니까? 이미 사전 투표를 해버려서 아, 그러신가요? 예. 네, 거기에 대한 답은 별로 네. 네,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자, 이런 어떤 국민 속으로 뚜벅이 들어가는 거, 이게 조금 시기상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면 좋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뭐 늦지 않았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이 효과는요? 뚜벅이 유세, 뚜벅이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원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호 장관이 처음 실시한 겁니다. 이게 이재호 전 장관이요. 본인이 굉장한 권력자인 것처럼 네. 돼서 사실은 18대 총선이었죠. 그다음에 낙선을 했어요. 네. 그게 다시 그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그 재보선에 나왔는데 예. 나는 아무 권력 없이 내 정말 호렬단신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네. 이런 진정성이 상당히 먹혔죠. 그 이후에 이제 뭐 김태호 지사라든가 예.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 이걸 이어받았는데, 그러니까 뚜벅이 유세라는 게 결국 혼자서 내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진정성으로 승부한다. 그러니까 아마 조직력이 취약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백팩 메고 청바지 입고 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데 네.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일찍. 아쉬움들이 있는데 예.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있다. 다만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 메시지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미래는 잘 설득한 겁니다. 예. 보통 총선은 과거 회기적 선택이에요.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네. 대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국가 미래를 위한 미래지향적 그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미래라는 컨셉은 잘 잡았는데 잘 잡았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떤 미래상을 제시할 건지 예. 조금 더 감동적이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 전략을 구사해야 네.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미래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집권 후에 나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에게 경제를 맡기겠다. 뭐 남경필 전 시사, 김부겸 의원 뭐 이렇게
젊은 분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뭔가 국정을 끌어가겠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시기에 이 안철수 후보 이런 메시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쪽은 아니지만 잘 아시니까 예, 제가 걱정은 겁니다. 보면 시기적으로 뚜벅이 유세도 그렇고 이런 공동정부에 대한 제안도 시기적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추지 않냐 싶습니다. 타이밍이요? 왜냐하면 이 뚜벅이 유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자가 했을 경우에는 자기를 내려놓는다 의미에서 상당히 신선하게 와닿았는데 2위, 3위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 선거를 개인 선거로 전체적 선거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당 선거를 개인 선거로 개인의 선거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걸 비춰서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동보다는 패배자 포지셔닝이 되게 상당히 쉬운 선거를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기 쉽고 패배자 포지셔닝 네네 선거를 놓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에 대한 공동정부 제안은 아니 그럴 거라면 국민의당 창당할 때 그런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박지원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에 있는 오래된 원로 정치인과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대선 초반에 안철수 문재인 양자 대결 구도가 있을 때 상승세가 있을 때 나는 권력을 나누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 하향 추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얼만큼 국민들에게 공감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저 유승민 후보 지지자가 없어서 제가 유승민 후보를 대신해서 좀 변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거저먹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정말 연대할 뜻이 있다면 상층에서 협상하고 연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자강론으로 한다면 힘으로 자기가 이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포용해서 등용해 쓰는 게 맞는 거죠. 심상정, 유승민을 내가 등용할 테니 나한테 표를 달라. 또 거저먹겠다는 거죠.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거저먹겠다는 발언은 사실 방송 좀 부적절한 발언인데 한우섭 전 국장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호 4번 바른정당. 방금 얘기하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승민의 48시간 거리 위의 전문가. 동선 보실까요? 대구, 포항, 서울.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본거지는 대구입니다. TK예요. 대구, 포항에서 출발을 하되 마지막은 서울. 지금 젊은이들의 어떤 지지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 젊은 보수 주권자들이 많은 서울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키워드 저희가 전략을 뽑아봤습니다. 진짜 개혁보수, 자유한국당 가짜 보수다. 내가 진짜 보수야라는 얘기를 유승민 후보가 계속하고 있죠. 소신투표로 선거혁명. 이건 무슨 얘기냐? 야, 나를 찍으면 사표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소신 있게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것이 선거혁명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과거 투표 후의 막급. 이 얘기는 과거처럼 패권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 개인의 능력을 보고 소신 있게 투표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역시 경제안보 전문가. 나는 경제학 박사야. 그리고 국방위원장 오래 했어. 경제안보 TV토론 봤지?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나에게 표를 주세요. 라는 이런 유승민 후보의 전략에 대해서 이재명 차장 어떻게 보시나요? 유승민 후보가 하시는 가장 지금 최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분위기가 한동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표 논쟁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홍준표,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대거 지금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국당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오히려 반작용이 나타나서 굉장히 다시, 새로운 보수의 이미지를 굉장히 갖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다음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소신투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면 60대 이상의 보수층이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와 또 하나는 유승민, 심상정 지지자들이 정말 얼마만큼 소신투표를 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그러니까 득표율이 많이 올라가면 연동돼서 문재인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랬을 텐데 그 자체가 앞으로 대선 이후에 전국을 전망하고 전국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48시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요, 1타3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표를 던지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개혁, 우리가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뽑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보수 후보들, 저를 뽑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낙마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소신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표 논란 잠재우기 위한 이야기, 호석으로도 읽힙니다. 청년과 촛불에 대한 내가
그 민심을 대변하는 대표 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굉장히 다변화된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서울에서 노량진 고시촌 청년 실업자들, 청년 구직자들의 그 표심에 호소하는데 이 전략도 어떻게 보면 신분리, 심상정 후보만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의당이 원래 지지 기반이 있는 창원, 부산 그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그 유세 전략 지역을 간 것 같고요. 특히 호남을 간 것은 아마도 야권 성향표 중에서 진보 성향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 같고 마지막은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예. 노량진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예. 본인이 가장 이번 그 정권 교체 국면에서 진보 정당 후보로서 그 예. 투표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아는 그래서 마지막 유세를 이렇게 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대략 60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새 대통령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5년 후에 모든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의 모습. 이것이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새 대통령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